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고려가 이제 망하고 조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요거 정리해 보시라고 했었죠? 교과서 139쪽에 있는 우리가 사료를 이용해 가지고 권문세족, 신흥무임 세력, 신진사대부 큰 특징 비교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거의 완전 반대급으로 특징이 비교가 잘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내용 정리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아마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빈칸 확인부터 해볼게요. 일단 먼저 권문세족입니다. 자, 권문세족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출신이 다양한 인물들이 원나라와 가까워지면서 권력을 획득해요. 그래서 권력 있는 가문과 세력 있는 족속, 약자로 권문세족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원나라와 친밀한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요것 때문에 때때로 친원파라고도 불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권문세족하면 가장 큰 특성이 외교적으로 원나라와 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됐다라는 거고요. 일종의 낙하산 형태로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높은 관직을 유지하면서 고려의 고유 제도였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자식한테 또 벼슬을 임명해 줄 수 있어요. 음서라는 방식으로 자식까지도 높은 관직을 받으면서 권력이 계속 유지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이용해서 매우 큰 규모의 농장, 대농장이라고 불릴 만큼의 큰 경제적 기반을 마련을 하고요. 동시에 종교적, 사상적으로는 불교를 아주 좋아했는데 이 불교에 엄청난 기부금을 갖다 바치게 되면서 불교계가 썩어가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권문세족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앞에 우리가 기황후의 오빠였던 기철이란 사람, 그리고 창왕을 왕으로 즉위시키는데 큰 역할했던 이인임이란 사람, 요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권문세족이다라는 걸 살펴봤었고요. 근데 이 권문세족들이 이런 방식으로 너무 나라를 망하게 만드니까 여기에 대비돼서 새롭게 공부를 하면서 성장한 세력이 등장해요. 신진사대부라고 하고요. 특히 이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집안이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공민왕의 개혁 과정에서 특히 성장한 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공민왕 시기에 이렇게 신진사대부들이 성장할 만한 공부하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정균관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몇 차 개혁이라고요? 2차. 그래서 2차 개혁 때 이 성균관을 다시금 업그레이드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서 신진사대부란 세력이 성장하게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는 당시에 변해가는 국제관계를 반영해서 이제 원나라가 아닌 명나라와 친해져야 된다. 친명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일부 책에서는 내가 깜빡하고 여기 안 적었는데 친명파, 명나라와 가까워지는 무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같이 적어두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서 권문세족이 음설한 방식으로 권력을 물려줄 때 이들은 성균관에서 공부 연하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으로서 관리로 임명이 되는데요. 바로 음서보다는 과거제 방식으로 관리로 임명이 됐다라는 거고요. 또한 이 과정에서 공부를 할 때는 특히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교가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이 성리학을 수용해서 연구를 하고요. 이러한 공부로 똑똑해진 머리를 이용해서 당시 사회 문제를 야기했던 권문세족을 크게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권문세족의 영향으로 타락해버린 불교의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는 신진사대부도 많은데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정도전이란 사람, 우리 앞에서 봤던 급진파, 혁명파 사대부의 대표 인물인 이 정도전이 특히 불교의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서 책도 한 권 적어요. 그 책 제목이 불시잡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책 제목에서 이미 정도전은 불교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뭘 보면 불교에 굉장히 비판적인 걸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앞에 불씨가 여러분 해석하면
불이 부처를 의미하는 한자어거든요. 한자인데 이 씨가 여러분 그 우리 사람을 부를 때 존중 안 하고 사람 막 부를 때 있잖아. 어이 이씨, 박씨, 성씨 붙여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어이 김씨 일로 와봐 막 이런 식으로 사람 부르는 경우 있단 말이야. 그 되게 정말 친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불렀을 때는 되게 버릇없는 행동이잖아. 니네가 선생님한테 역사쌤 이게 아니라 어이 이씨 이렇게 불러봐봐. 얼마나 싸가지 없는 짓이야. 그치? 그렇게 부처를 부른 거야. 어이 불씨, 부처씨. 그러니까 우리 보통 부처를 존중해서 부처님 하고 부르잖아. 그게 아니라 어이 부처씨 잡변 잡소리 고만해 이런 제목이에요. 잡변이 잡소리거든. 잡소리. 그래서 부처씨의 잡소리 책 제목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처님을 안 좋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제목에서 빵 느껴진다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이런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고려 말기에 점차 성장해가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런 신진사대부로 대표적인 인물로는 우리가 앞에 학습지로 수업 시간에 정몽주, 온건파였죠. 정도전, 급진파 배웠었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보면 이들의 스승이었던 이색이란 사람도 유명한 신진사대부로 등장합니다. 교과서에 있어서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외교적으로나 관리가 되는 방식, 좋아하는 학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커요. 다시 한번 꼭 비교를 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앞에서 봤던 교과서 139쪽 내용하고 연결해서 꼭 다시 한번 봐주세요. 고려가 멸망해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요 내용 보기 앞서 선생님이 미안 사과 하나 할게요. 내용 수정할 게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이 앞에서 공민왕이 죽고 나서 이이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이님 기억납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왕이 즉위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창왕이라고 내가 언급을 했을 거예요. 맞죠? 내가 실수했어. 순서 헷갈렸다 얘들아. 이이님이 즉위시킨 건 우왕이에요. 우왕, 이름이 우왕이고요. 이 우왕 아들이 창왕인데 쌤이 깜빡하고 우왕을 빼먹었네요. 앞에 우왕이라고 내용을 좀 꼭 수정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초기에 우왕이 나이가 어릴 때 이 우왕은 이님의 조종을 받으면서 허수아비 임금으로서 활약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당시 힘이 있었던 신흥무인 세력도 그랬고 신진사대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판을 받게 되면서 결국 특히 당시 가장 이름 있는 최영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성계 그리고 뭐 정몽주, 정도전 등등 다양한 세력들이 연합을 해 이 이인임을 제거를 해요. 그 요 내용이 139쪽 사료에도 살짝 언급은 됐었거든. 근데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 최영 장군을 중심으로 이 우왕 측근에 있었던 간신 무리들을 다 척결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우왕이 이때부터 최영 장군을 굉장히 따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성인이 된 우왕, 자기가 생각해도 지금까지 좀 잘못된 정치를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우왕은 최영 장군의 도움을 받아 특히 이 사람은 정말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의지를 할 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최영을 자기 장인어른까지 삼아가면서 우왕이 의지를 하고 함께 왕권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문제가 하나 생겨요.